근데 사실은 VC 입장에서도 소송까지 가는 거는 좀 네. 싫을 것 같은데. 그쵸. 네. 네. 거의 안 하고 싶어 하죠, 사실은. 네. 얼마나 그래서 피곤합니까? 아시다시피 이쪽이 정말 평판으로 돌아가기 네. 때문에 스타트업에게 소송 건 VC 이런 평판은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네,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정지혜 조혜리입니다. 예, 저희 방송은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들어도 좋고요. 점심에 식사하면서 들어도 좋고요. 저녁에 퇴근하면서 들어도 좋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보시다시피 제 옆자리에 아웃스탠딩 조혜리 기자님이 앉아 계시는데요. 네, 저희 조혜리 기자가 이제 최근에 벤처 투자 혹한기 그리고 이제 그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로 기사를 썼는데 그게 엄청 터졌잖아요. 네, 진짜 난리가 아니었어요. 막 페이스북에 막 굉장히 쟁쟁하신 분들이 기사 너무 재밌게 봤다고 공유를 하고 그래서 이것도 아스쇼에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모셨는데요. 일단 어떤 주제인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주제는 바로 스타트업이 폐업할 때 VC와의 투자 계약은 어떻게 관리되는가 이라는 주제이고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통상 스타트업은 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면서 성장하곤 하는데요. 이 투자 모델의 약간 뒷면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사실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너무 다들 아시다시피 모든 스타트업들이 혁신 그리고 성장에 도전을 하지만 정말 실제로 이렇게 정말 성공하는 회사는 너무너무 소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뭐 100개, 90개가 넘는 네. 회사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게 현실이고요. 근데 이럴 때 VC들이 정말 투자했던 수백억 그쵸. 혹은 수천억에 달하는 투자금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저도 아웃스탠딩에 처음 왔을 때 이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네. VC 관계자분들을 만나면 맨날 투자한 회사 망하면 어떻게 하세요? 하고 물어봤는데 맨날 뭐 감액하죠? 이러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대답을 들은 적이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얘기하기 난감하니까 기자 앞에서 난감한 얘기 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네, 맞아요. 그렇죠? 그것도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취재하면서 느낀 건데 경우의 수가 사실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너무 다양한 네. 케이스가 있는데 제 질문은 단순하니까 거기에 다 대답을 해야겠는데 100가지 케이스인데 그걸 어떻게 거기서 뭘 골라서 대답을 해줘야 되지 네. 이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리고 재작년까지는 사실 시장 상황이 너무 좋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꼭 굳이 나쁜 케이스를 골라가지고 이야기해 주실 이유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하지만 지금 현재가 중요한데 사실 네. 아직까지도 벤처 투자 혹한기라고 불러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정말 실제로 어려워지고 폐업하는 스타트업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들여다봐야 하는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팅 자리에서도 이런 구체적인 폐업 케이스에 대해서 듣는 일이 점점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저도.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되게 많은 분들에게 절실한 이야기인 것 같다라고 해서 정면으로 좀 다뤄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스쇼는 정면 돌파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폐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의미를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용식님께서 아스쇼에 나와서 한번 폐업의 의미를 맞아요. 다루시기는 명방송이었죠. 했는데요. 또 이번 편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네.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폐업이라고 표현하기는 했는데 이게 꼭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문을 닫을 때는 폐업뿐 아니라 해산, 청산 절차까지 거쳐야지 그쵸. 법인이 온전히 소멸됩니다. 우선 폐업은 세무서에다가 폐업 신고를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은 말소가 되고요. 근데 법인격은 아직 사라지지 않은 상태예요. 여기서 법인 등기부를 정리하는 해산, 그리고 채무를 모두 정리하는 청산까지 맞춰야 법인이 완전히 소멸하는데요. 만약 법인의 자산이 채무보다 적다면 청산이 아니라 파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폐업만 하고 청산이나 파산은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현실적으로는 훨씬 많은 케이스라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네. 오, 그러니까 왜죠? 청산이나 파산 작업이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 비용도 많이 든대요. 거의 몇천 든다고 생각을 해야 하고요. 이 과정을 사실 굳이 안 하고 방치해도 뭐 사업을 5년간 운영하지 않거나
아니면 마지막 등기 이후 8년이 지났다. 이러면 자연 소멸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귀찮은 일을 할 이유가 없어서 그렇군요. 아니 전에 어떤 대표님이 기자님 망하고 싶어도 그렇게 쉽게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한데도 돈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지? 그랬는데 그 궁금증이 여기서 풀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다룰 게 폐업과 청산 모두 하는 상황, 그리고 폐업은 했지만 청산을 하지 않는 상황, 그 두 가지를 다 다루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다 포함해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스타트업들이 망할 때요, VC한테 투자금을 돌려줘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것부터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일걸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일은 극히 드뭅니다. 네,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만약에 일어나면 정말 저희가 아스쇼에서 다뤄야 될 만한 사안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투자금을 돌려받는다는 개념이 투자계약서에 있기는 있어요. 보통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부르는데요. VC가 창업자에게 내가 사왔던 주식을 다시 사가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투자금을 다 돌려받는다는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발동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지만 진짜 강력한 투자자 보호 조항인 셈이고 이걸 어떤 변호사분은 투자 계약서의 핵폭탄이다. 네. 아무도 감히 건드리진 못하고 있지만 터지면 큰일 나는 조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드물다고 볼 수 있고 그보다는 VC로부터 폐업 및 청산과 관련된 동의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게 훨씬 큰 문제가 됩니다. 네, 그러면 스타트업들이 폐업을 할 때 VC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꼭 동의를 대부분의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이게 VC랑 스타트업이 투자 계약을 맺을 때 보통은 사전 동의권을 굉장히 많이 넣어둡니다. 약간 중요한 경영 상황에 대해서는 미리 주주인 VC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세한 항목은 사실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요. 그런데 폐업, 청산, 파산 이런 건 정말 중대한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반드시 거의 99.9%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회사가 진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VC가 안 돼 이러면은 망할 수가 없는 건가요? 난감한 상황이 저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 저희 에피소드의 제목을 망하고 싶어도 망하지 못하는 스타트업들 이렇게 정한 게 그 이유입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이제야 왜 이런 제목이었나 이제 이해가 가는데요. 근데 사실 그 뒤에도 사실 숨겨진 제목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줄여서 망망동동이라고 불렸는데요. 망하고 싶어도 망하지 못하는 스타트업들 또 그다음 동의하고 싶어도 동의하지 못하는 VC들. 이 그렇군요. 뒤에 숨겨진 제목인데요. 사실 저는 이번에 스타트업들이랑 VC 입장을 좀 같이 다뤄보고 싶어서 또 그 두 어절을 같이 넣기도 했었어요. 이게 VC들도 사실은 좀 다양한 이해관계에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VC들이 보기에 이 대표님은 사실 진짜 열심히 사업을 했고 열심히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실패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이제 동의를 해줄 수 없는 되게 해주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사실 그 전체적인 구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정말 귀한 방송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고요. VC가 스타트업들의 폐업에 동의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은 트랙 레코드가 나빠지기 때문. VC의 트랙 레코드가 나빠지는 VC의 거죠? 트랙 레코드.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수익률 차원에서는 당연히 투자한 스타트업이 망하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죠. 최대한 회생을 해주길 바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트랙 레코드 그동안 어떤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는가 이 기록 자체가 개인 심사역의 고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VC의 다음 펀드 결성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언제 폐업을 하느냐, 이걸 언제 실적에 반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VC도 스타트업에다가 그래도 언제까지는 버텨달라, 약간 최대한 이렇게 좀 버텨주시라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정말 간혹 가다가 안 좋은 케이스의 경우에는 약간 개인 심사역의 약간 고가나 아니면 승진이라던가 이직이라던가 이런 걸 좀 위해서 좀 버티는 케이스도 있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제가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 얘기 듣기 전까지는 그래 VC도 직장인이니까 이해 가지 회사에서 야 그거 폐업하면 안 돼 이러면은 VC도 어쨌든 개인이니까 근데
자기의 고가만을 위해서 창업자는 빚이 늘어가고 있는데 폐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것은 네, 나쁜 분이죠.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여러 스펙트럼이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극히 그런 일부일 거라고 믿어보겠습니다. 가끔은 그런 케이스도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 스타트업들의 폐업에 VC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네. 두 번째 이유는 일단은 그 소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부르는 것 때문인데요. 네. VC도 남의 돈을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LP라고 부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LP들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펀드를 운용하고 수익을 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남의 돈, 원금이 손실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폐업 동의를 해줄 수가 없고요. 만약에 투자한 곳이 망해서 LP한테 여기 망했는데 동의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원금을 회수할 방안을 강구해 보셨나요? 100만 원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셨나요? 이런 질문을 듣는다는 거죠. 그걸 안 물어보는 LP는 당연히 없겠죠? 없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또 들고요. 근데 LP의 성향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고는 합니다. 아무래도 조금 개인 LP, 민간 LP가 많으면 좀 VC의 판단에 맡기는 편이 많은 것 같고요. 정책 자금이 좀 많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행정적인 절차, 뭐 서류도 확실하게 남겨야 하고 약간 명분이 확실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게 말 그대로 재원이 세금이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에서 출자를 했는데 손실이 났다 하면은 저희의 연금이 깎이는 것이고 국민연금 측에서 약간 그런 것을 이게 왜 이렇게 됐다라는 걸 소명하고 약간 관리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겠죠. 네.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입장이 아무도 없어서 참 네. 이게 답답한 문제인데 그렇다면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네. 세 번째는 성실 실패 여부를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다. 창업자의 성실 실패 여부겠죠? 인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VC도 상황을 사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기는 하더라고요. 네. 이 창업자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접는 것인가? 이것도 VC가 보기에 애매할 때가 있다. 어려워! 라고는 하더라고요. 잠깐 비교해봤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예, 너무 어렵고요, 이것도.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까지는 아닌데 이런 애매함이 기본적으로 분명히 있고 현실적으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 정말 대놓고 배임 횡령 혹은 뭐 계약 위반 이런 게 의심되는 경우도 분명히 꽤 많다고 해요. 그래서 상황이 되게 나쁘게 흘러가면 VC도 약간 조사권을 행사를 하거나 소송을 걸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스타트업 한 곳에 VC가 여러 곳이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럼 VC 한 곳이 걸면 다른 VC도 어쩔 수 없어요. 다 소송을 걸어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네, 그리고 다만 뭐 만약에 이제 성실 실패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손실 처리를 하고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굉장히 정말 여기서부터 케이스가 나요. 제가 자꾸 방황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스타트업이 폐업을 향해서 이제 흘러가기 시작할 때 내리막길을 걸을 때 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이거를 좀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VC가 왜 스타트업들이 폐업하는데 쉽게 동의해주기 어려운 이유 세 가지를 살펴봤고 지금부터는 폐업 직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네. 일단은 뭐 매출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뭐 직원이 줄어들거나 네, 자본 잠식이 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명백하게 스타트업의 경영 상황이 나빠지는 징후가 이제 숫자로까지 나타나는 상황이 되겠죠. 이러면 VC도 감액이라는 걸 고민하게 됩니다. 네. 감액이 돈을 줄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펀드에서 이 회사에 투자한 투자금만큼은 이건 잃은 돈이다. 인정을 하고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감액 자체가 이 회사는 확실하게 안 된다라는 선고와도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함부로 할 수 없죠. 네, 그리고 감액을 잡는 절차 자체도 꽤나 어렵더라고요. 리스크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일이고요. 한번 감액을 잡으면 취소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애매한 상황의 회사다 하면 감액을 잡았는데
만약에 갑자기 너무 잘 된다 하면은 네,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건가요? 상황들을 고려해야 하니까 감액도 함부로 잡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투자사의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바로 감액을 하지 않고 이제 지켜보는 상황이 모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은 VC가 새로운 펀드를 열게 되었거나 아니면 기존 펀드를 청산하는 시기가 됐을 때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도 피투자사가 좀 근근히 연명하는 상황인 것 같다. 어려운 것 같다면 그제서야 좀 감액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폐업에 대한 고려가 이제 조금씩 시작이 되는 시기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스타트업이랑 VC가 진짜 좀 소통을 긴밀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시기를 그래서 골든타임이라고 골든타임. 부르는 분도 있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골든타임. 네. 사실은 정말 FM대로 어려울 때마다 차근차근 다 소통을 이렇게 하고 할 거 다 같이 해봤다 이러면은 사실 문제될 건 잘 없죠. 진작에 좀 했으면. 네, 이거는 어디나 다 똑같아요. 그냥 저희가 일할 때도 똑같은 것 같고 세상사 어디나 똑같은 그런 일인 것 같은데 이게 좀 마음대로 안 되는 거겠죠.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크리티컬한 건 아닌데 이런 그 스타트업이 어려워지는 시기에 스타트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심사역들이 보통 그 투자를 담당했던 심사역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직이 잦아서. 네, VC업계가 보통 막 거의 3년이면 이직한다 맞아요. 이런 얘기들 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시간이 이만큼 지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남이 투자해놓은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 거의 대부분인 거고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투자한 회사가 아니니까 조금 애정도 낮을 수밖에 없고 히스토리도 네. 잘 모르고 뭐 열심히 할 동기가 당연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남의 그 회사의 그 사후 관리를 해주기보다는 나의 딜을 빨리 찾아야지 사실 성과가 나는 분들이거든요.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크리티컬한 것까지는 네. 아니어도 그래도 영향은 있는 요소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엔 또 창업자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론대로는 왜 약간 제때 말씀을 하지 않으셨냐 이럴 수도 있지만 네. 그게 뭐 회사가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이 되면 창업자 입장에서는 그게 알려지면 주주나 직원이나 등을 돌릴 거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될 땐 누구나 함께 하고 싶어 하죠. 근데 회사가 어려워지면 누가 의리를 지켜줄까? 이게 다 기세인데 결국은 기세가 없는 회사에 누가 의리를 지켜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약간 혼자 망설이고 버티다가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뭐 솔직히 현명하다고는 못하겠는데 솔직히 심정적으로는 너무 이해가 네. 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폐업이 아니라 네. 다른 방법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문제가 있을까요? 네, 다른 방법을 그래가지고 최대한 모색들을 하시는데요. 네. 일단 보통 모색하시는 게 저가 M&A 조금 싼 기업 가치라도 약간 인수를 모색을 하거나 그게 아니면 후속 투자도 조금 밸류를 낮춰서 진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모색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사실은 좀 생깁니다. 통상 초기 투자사들은 큰 문제 없이 동의를 해준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워낙 그 기업 가치가 낮을 때 투자를 했고 뭐 손해를 보실 것까지는 아닐 경우가 많을 테니까요. 그런데 후기에 투자하는 곳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해요. 이해도 갑니다. 네. 이게 가장 예. 나중에 높은 가격을 찍어줬다. 네. 그러면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는 모든 투자사들이 개별적으로 다 동의권을 갖고 있다는 것. 그래서 반드시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고 지금까지 10곳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하면 저가 M&A를 하든 다운라운드 투자를 받든 다 이 10곳의 VC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과정에서 딜이 무산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고요. 어떤 투자사는 계속 반대를 하고 싶은데 스타트업은 강행을 하려고 한다. 그럼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간 투자 계약상에 어떤 문제를 어떻게든 찾아내서 소송을 거는 거죠. 사실 이게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는 케이스가 정말 없대요. 사실은. 네. 그 모든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는 거는 딱 언뜻 생각해도 너무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가지고 간혹 일정 라운드 이상 가면은 어떤 VC들 주도로 그런 동의권 의결 구조를 다시 짜는 경우가 있기는 있대요. 약간 뭐 전체에 얼만큼 정도만 동의를 하면은 넘어갈 수 있는 식으로. 근데 이게 뭐 아직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일부 그렇게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모태펀드 차원이나 뭐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듣다 보니 속이 턱턱 막히는데 그래도 이제 VC가 어떤 스타트업의 폐업이나 청산에 좀 순조롭게 좀 도움을 주고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겠죠? 예, 맞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예. 얘기를 하고 네, 넘어가자면요. 속이 턱턱 막히는데 네, 그런 경우도 분명히 되게 네. 많죠. 사실 생각보다 또 그런 경우가 은근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벤처 투자는 사실 대부분의 포트폴리오가 망한다는 걸 전제를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고, 네. 그래서 투자자들도 사실 회사가 망하는 사태는 각오를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기본적으로 의미로 폐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산을 팔아서 뭐 100만 원이라도 남겨가지고 채권자랑 주주가 다 같이 동의하에 나눠 갖는 방식이라던가 그러면 VC도 뭐 최소한의 상관주의 의무는 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이면 동의를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제가 좀 폐업을 약간 이렇게 이상적으로 깔끔하게 잘 정리한 케이스의 창업자 한 분 저 들려주세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네. 이분은 폐업을 결정하기 1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투자자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셨대요. 네. 지금 자금 상황이 어렵다. 활로를 찾고 있다. 그 다음 분기에 이런 활로를 찾았는데 잘 안 됐다. 힘들어졌다. 직원이 줄고 있다. 이랬는데 이게 다 결국은 추가 투자해줄 분 없으세요? 라는 메시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다 듣고도 반응이 없었다는 건 사실 다 거절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폐업을 결정했을 때는 이견이 없었다라고 하고요. 이분의 경우에는 그 결국 폐업이랑 청산까지 깔끔하게 다 완료를 하고 다음 창업까지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VC들한테 평판이 되게 좋아지셨대요. 그 말인 즉슨 폐업과 청산에 성공적으로 잘하면 약간 뭐 평판이 올라간다? 스타트업 대표의 평판이 올라간다? 이렇게 네. 봐도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자본시장에서의 평판이 올라간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폐업이랑 청산까지 깔끔하게 완료하는 경우가 정말 많지 않거든요. 그게 일단 청산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도 든다고는 말씀드렸지만 되게 복잡한데 이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창업자분들이 진짜 엄청 대단한 배임 횡령 이런 게 아니라도 자금을 애매하게 쓰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뭐 하다못해 막 외제차 법인 차량을 뽑았다 이런 얘기도 저희들 많이 들려오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네. 법인 카드를 쓴 내역이 좀 애매모호한 경우도 분명히 많겠죠. 그래서 청산 절차를 밟으려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사실 실사를 거쳐야 되는데 이걸 선뜻하겠다라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산까지 다 마쳤다 그러면 일단 사업 경험을 해봤죠. 네. 그리고 사업을 깨끗하게 한다는 증명까지 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분의 경우에는 두 번째 창업을 하고 나서 IR을 돌 때마다 VC들로부터 말씀 많이 들었다. 뭐 그런 긍정적인 반응들을 되게 많이 들었대요. 사실 이쪽이 정말 평판으로 돌아가는 비즈니스잖아요. 근데 이럴 때 플러스 요소를 하나 좀 갖고 시작했다고 느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군지 궁금한데 방송 끝난 다음에 저에게 그 대표님의 성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폐업은 하지만 청산은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건 되게 이상적인 케이스고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는 폐업은 해도 청산은 안 하는 케이스가 더 많다고 하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맞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창업자 입장에서도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VC 입장에서도 좀 더 편한 선택지인 것 같아요. 이게 회사마다 구체적인 그 처리 방식은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창업자분의 경우에는 폐업을 했는데 VC로부터 파산 절차는 밟지 말고 더 달라. 이런 요청을 왜 그랬지? 그걸 물어봤는데 약간 VC마다 추측하는 게 다르죠. 그래서 회사마다 그냥 케이스가 다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분의 방금 말씀드린 창업자분의 경우에는 그 법인격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VC 자기한테 투자해준 VC들의 펀드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각자 마무리 절차를 이렇게 밟게 해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창업자가 약간 주식을 주당 몇백 원 수준으로 이렇게 되사는 수준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뭐 정말 아니면 창업자가 진짜 너무 돈이 없다 이러면은 그냥 이제 따로 돈 들이고 이걸로 산 것처럼 아, VC가 돈을 뒤에서 따로 줘서 그냥 이걸 이건 뭐 사시라고? 개인적으로 사비로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정말 어려운 케이스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게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요. 왜냐면 법인격이 안 없어졌으니까 창업자가 그 다음에 뭔가를 할 때 약간 제약이 생겨요. 네, 일단 또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창업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취업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월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연락드린 분 중 한 분도 실제로 그러니까 본인이 고용한 분 중에 이렇게 폐업을 했는데 법인격을 남겨둔 창업자분이 계셔서 아내 명의로 월급을 드렸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사실 진짜 명목상으로는 VC랑도 투자계약상 겸업 금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하겠죠. 네. 이게 참 이상적인 건 어쨌든 VC랑 잘 의논해가지고 청산 폐업 다 깔끔하게 네. 마치고 새 출발하시는 거긴 한데 네. 또 사는 게 또 그렇게 쉽지가 않고 그렇죠. 생각만큼 잘 안 될 때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네. VC랑 사전 논의 안 하고 그냥 폐업을 강행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예, 어떻게 될까요? 인데요. 네. 신뢰가 깨지면 당연히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VC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많은 창업자분들이 사실 또 이렇게 한다고 해야 투자자와 연락을 끊고 숨어버렸다가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회사가 어려워요. 돈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근데 그러면 이 시점에는 VC도 창업자를 믿지 못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돈을 어떻게 했을 수도 있고, 네, 사실은 폐업 컨설턴트라고 되게 이상한 부류의 폐업 사람들도 컨설턴트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폐업 컨설턴트가 찾아보니까 말이 조금 되게 다양하게 쓰여가지고 제가 네. 단정적으로 얘기는 못하겠는데, 예를 들면 정말 대표님이 어려워졌을 때 약간 뭐 먹고 살 만큼의 돈 정도는 따로 해두셔야죠.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 나쁜데? 예, 나쁘네요. 그런 부류들이 있는데 사람이 약간 핀치에 몰리면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폐업 컨설턴트한테는 제발 연락하지 말라고 해달라는 마세요. 어떤 VC분의 네.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게 또 아까 LP 말씀드렸잖아요. LP가 정책 자금이면 더 민감합니다. 아무래도 세금이니까. 네. 출자 기관도 공공기관이고 네,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책임을 지고 소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공공기관이 약간 벤처 투자에 대한 이해도도 조금 낮을 수밖에 없죠. 이게 모험 투자이고 네, 리스크를 많이 지는 거고 실패하면 그만큼 그건 없어지는 돈인 거다. 이런 이해가 약간 낮을 수는 있고요. 그쵸. 그리고 이런 분들의 돈을 운영한 펀드에서 만약에 그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VC들이 관리 보수가 깎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VC들의 어쨌든 돈줄이니까. 네, 안정적인 네. 그런 수익원 중에 하나인데 그게 줄어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 신뢰도 없고 VC도 명분 없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그냥 갑자기 폐업합니다라고 이렇게 갑자기 던지신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감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소송을 한다던가 이렇게 좀 소송. 법적 분쟁의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네. 이렇게 만약에 흘러가가지고 주식 매수 청구권이나 아니면 위약벌 이런 계약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이거든요. 그런 걸 청구하게 되는 상황이 최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VC 입장에서도 소송까지 가는 거는 좀 싫을 것 같은데. 그쵸. 네. 거의 안 하고 싶어 하죠, 사실은. 네. 얼마나 피곤합니까? 아시다시피 이쪽이 정말 평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스타트업에게 소송 건 VC 이런 평판은 진짜 피하고 싶으실 것 정말 같아요. 클릭을 누르는 기사 제목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사실 소송을 걸어봤자 창업자분들이 돈이 없는 그러니까 뭐 받을 수도 없고 상황이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실익이 없죠. 진짜 그러네요. 네, 소송에 몇 천만 원 깨지고, 네, 근데 그럼에도 면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끝나는 경우가 있냐면 계약 위반이니까 내용 증명을 보내요 일단 뭔가 해야 되니까. 근데 그리고 창업자의 뭐 자산을 조사한다든가 해가지고
우리가 이 소송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나 이렇게 계산을 해본다는 거죠. 하지만 없다. 그러면 실익이 없음 이러고 상황을 종료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후속 조치는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는 그렇군요. 했습니다. 근데 다만 창업자가 구주를 엑시트해서 수익을 낸 경우가 종종 있죠. 종종 네. 있죠. 네. 그리고 그게 절대 이게 나쁜 것은 네, 아니고, 나쁜 네, 건 저는 아니죠. 사실 하셨으면 좋겠는데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네. 근데 만약에 이미 창업자가 그래서 자산이 사실은 좀 있는 상태이고 갈등의 골은 사실 되게 깊고 이런 경우면 VC는 소송을 걸어서 돌려받을 게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어떤 케이스가 생각이 나려고 하는데. 네. 그 최근에 약간 그 폐업의 케이스는 아니지만 주식매수 청구권이 좀 예. 문제가 된 케이스가 있는데 블랭크가 그랬었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블랭크 대표님이 사실 구주 엑시트로 100억 원 넘게 수익을 냈다라는 게 알려져 있었는데 네, VC들이 또 최근에 약간 다른 건으로 주식매수 청구권 소송을 걸었고 업계에서 아무래도 약간 소송을 걸어도 뭔가 이제 받을 돈이 있긴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건 게 아니겠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이때. 네. 근데 뭐 이것도 업계에서 나온 얘기고 추측이니까. 네. 네. 사실 진짜는 당사자들만 알고 있다라는 네. 말씀을 덧붙이고 싶고요. 어쨌든 방금까지 혜리님이 상대적으로 조금 폐업이 잘 된 케이스 네. 그리고 정말 최악의 케이스까지 큰 줄기들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이 이야기를 취재하고 이 기사를 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인터뷰들을 만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뭐 창업자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이제 폐업 상황을 아직 안 겪어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그분들이 조언을 하셨거나 뭐 그런 거 있으면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모두가 입을 모아가지고 똑같이 얘기한 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달라. 아까 말씀하신 그 골든타임. 네. 그러니까 투자자를 한 배에 탄 사람으로 생각을 해주고 믿고 약간 상의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뭐 창업자, VC, 뭐 변호사 이런 분들 모두가 다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 중에 청산을 좀 잘한 네. 창업자분이 계셨잖아요. 이분 말씀으로는 못해도 3개월 전부터는 시그널이 올 거다. 약간 인건비가 밀릴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올 거다. 오. 그러면은 무조건 주주들한테 공유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후속 투자라는 단어가 스케일업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망하지 않기 위해서 자금을 수혈하는 느낌이 드는 상태면 공유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상태다. 이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오늘 약간 저희가 다룬 것과 같은 이런 뒷단의 이야기들을 좀 잘 공부하고 파악을 해서 투자사와 어떻게 합리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C의 재원 중에 어떤 거는 또 세금이고 그러니까 LP들의 성향은 이렇고 그래서 뭐 폐업을 하는 상황이 돼도 이제 맘대로 동의를 해줄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모르는 분들도 사실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VC에 찾아와가지고 내가 폐업을 한다는데 왜 동의를 안 해주냐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이러는 경우도 있으시긴 하대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아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서 해줄 수가 없다라고 뒷단의 이야기를 설명을 해도 당연히 이제 그때는 귀에 들어오지 안 들어오겠죠. 않으시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너무 기초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투자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들도 당연히 잘 이해해 두셔야 폐업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도 알 수 있다. 라는 것들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좋은 VC로부터 투자받는 게 좋은 VC. 중요하다. 좋은 VC 너무 좋은 어려운 VC, 단어입니다. 네.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게 원금을 절대 잃지 않으려고 하면 그게 벤처 투자냐 이런 얘기를 사실 좀 하시거든요. 맞는 말이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사실 그런 개념을 정말 이론대로 실현하는 투자사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VC가 아닌 투자사, 뭐 은행, 자산운용사 뭐 이렇게 다양한 투자 주체가 있겠죠. 이런 곳들은 절대로 원금을 손실하지 않는 게 철칙인 곳도 많고요. 그래서 사실은 한 분은 또 자산운용사 같은 곳에서 투자를 받았었는데 이게 폐업 때 꽤 협의하는 게 되게 어려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또 투자를 받을 때 최대한 좀 약간 벤처 캐피탈 로부터 투자를 받으려고 했다.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도 우리가 좀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런 네. VC들은 그래도 좀 잘 네. 이런 것들을 잘 그쵸. 지켜주고 네. 갖춰주고 맞습니다. 도와주는 곳이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취재하면서 좀 이렇게 사전 조사를 네. 할 때 들었던 얘기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제가 알만한 VC들은 좀 이렇게 이상한 최악의 투자 계약 케이스들이랑 큰 관련이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이것도 그럴 수 있겠다,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알려져 있고 평판이 되게 중요하고 업력도 좀 있고 한 곳들은 그래도 좀 상식적인 선에서 투자 계약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겠죠. 네. 네. 잘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취재를 하면서 좀 해리 기자님이 느꼈던 소감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 네. 아니, 되게 많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 사실은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스타트업이 망하면 투자금은 사실 없어졌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실패한 게 맞나? 왜 실패했나? 누구 때문에 실패했나? 원인이 뭔가? 이거를 사실 어려워. 따지기가 너무 어렵고 또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복잡한 신경전과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창업자가 고통스럽다는 건 진짜 누구나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축인 VC들의 입장은 또 뭘까? 이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게 될까 하는 것들은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래서 약간 그래서 이번에 좀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가지고 정리 드려보려고 했고 이게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선 뭐가 더 필요할까 좀 미리 좀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된다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네, 뭐 결국 뻔한 얘기지만 신뢰를 미리미리 구축하고 미리미리 공유하고 한 배를 탔다고 생각하고 협력하는 게 그래도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처가 아닌가 싶고요. 아무튼 취재를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쉽게도 시간이 되어서 저희는 이제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뷰의 시각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리는 그런 방송으로 만들어가고 싶고요.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정말 제발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